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와 LG U+S TV로도 저희 2부 순서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FRB의 대표 매파 인사들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은행주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재정절벽의 성공적인 협상 이후 주목해야 될 시장 재료 점검과 내일 개막될 세계 최대 가전제품 쇼죠 2013 CES의 관전 포인트와 업종 영향을 제시합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JB스탁 박소영 연구원이 시장 수급상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시장의 제한적인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과 주목할 업종을 함께 제시합니다. 네,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직후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오늘 2,000선을 하회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1% 하락폭을 조금 줄인 모습인데요. 2,0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6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이 현재 244억 원, 외국인이 21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0.53%의 오름세 보이면서 50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2억 원, 기관이 39억 원의 매수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호조 양상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하락 흐름으로 인해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현재 1061원선은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30전 하락하면서 106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7,000원씩 밀려 150만 8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은 오늘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0만 7,500원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48%의 오름세 보이며 31,450원에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97,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중공업은 1%대의 하락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150원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3위인 파라다이스 역시 2%대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경우 4분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현재 2%대의 내림세 보이며 16,8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의 경우 4%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이 6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이며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 선 회복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2,700원 올라 10만 2,6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8,270원에 CJ ENM 오늘 6%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CJ ENM은 방송과 더불어 영화 부문 성장성 부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29,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M이 3%대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장 큰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1%대의 조정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0.51%의 내림세 보여지며 78,300원에 LG디스플레이가 2.59% 가장 큰 폭의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감과 중국에서의 과징금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주당 800원 밀려 3만 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7일인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통신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35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LG유플러스가 2%대의 상승세 보이며 7,850원에 SK텔레콤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주 주가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3,150원에 제일바이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글벳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12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삼형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현재 3%대의 강세 보이며 25,3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네오이즈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4,350원에 네오이즈 인터넷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11,7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의 기초과학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원시스가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030원 올라 7,96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진흥기업이 감자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하한가 나타내며 572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가 1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3.71%의 급락세 보이며 661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동아제약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주당 1,000원씩 올라 11만 9,5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FRB가 지난해 12월 FOMC에서 연내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것을 논의한 데 이어서 FRB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들이 실업률이 7% 안팎으로 떨어질 경우 양적 완화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난 12월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의사록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 의사록에 보면 이 양적 완화,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어느 시점에서 중지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오갔고요. 아마도 FRB 쪽의 의장인 벤 버네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늑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장이 없다 보니까 가장 그 비둘기파로 유명한 벤 버네케 의장이 없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들이 갑자기 특세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중지를 해야 된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지표에 의해서 3차 양적 완화 연장선인 4차 양적 완화도 그 시점에서는 이제 중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뭐였냐면 실업률 6.5%였는데 지금 매파들이 제시하는 건 7%입니다. 그러니까 7.1%나 그거 뭐 밑으로 하해야 그다음에 6.5에서 7% 사이에서는 무조건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지표를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실업률이 그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된 7.8%가 나왔는데 지난번보다도 0.1%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어떤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지금 이제 지표가 개선 쪽으로 완전히 들어선 것으로 좀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국채 매입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이 들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빨리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매파는 이제 7%로 제시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것도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시점에서 실업률이 8%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 걸렸거든요. 사실 요즘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0.1% 줄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7%로 간다고 해도 0.8%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 0.8%를 2, 3개월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0.1당 0.8이면 한 8배가 되니까 2개월로 잡으면 1년 16개월이고 3개월 하면 24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매파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이해는 되겠지만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실업률이 0.1%를 줄이는데 걸린 게 2, 3개월이라면 올해 연말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것이 이제 잠시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기까지 계산한다면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중심 있게 비중 있게 좀 다루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어떤 제 지표들의 개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뉴스가 시장에서는 계속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7%가 빠르게 와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아주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티그룹이 지난 2007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자, 오는 7일까지 19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배당 계획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사주 매입 가능성과 또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그룹 등 해서 한 19개 대형 은행이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신청했다가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연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주주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지금처럼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사주나 배당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진짜 시장에 가시화된다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은행주들은 한번 기지개를 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고 현금 보유가 굉장히 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미국에서 지금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지난달에 우리나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보면 외국인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다음 기관은 신한주하고 우리금융 쪽에 매수 유입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으로 본다면 아마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의 막고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주체별 수급 상황과 양시장 흐름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하는 월요일 산뜻하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쌍끌이 매도죠. 외국인이 220억, 기관이 259억을 양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점은 사실 아침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전에 시장 베이시스가 상당히 악화됐었다는 점. 그래서 차익 거래도 그리고 비차익 거래마저 즉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거세질 수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 사이에 베이시스가 다시 올라와줬습니다. 코스피는 빠진 대비 올라오지 못했는데 선물 지수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격차가 다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후 들어서 만약에 베이시스가 유지되게 된다면은 비차익이나 차익 쪽에서 또다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토일의 금리 결정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되었던 뱅가드의 어떤 매물이 옵션 만기일 날 예전에 도이치 사태처럼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소식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500억을 사고 있다는 거는 개인은 그런 뉴스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주 전략대로 많이 떨어지는 업종을 사겠다, 그 전략을 계속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락률이 오늘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이 1.2%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은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 반등에 나서는데도 보합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엔 조선업종이 약화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도 자율반등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의료정밀 업종 오르는 거는 특정 종목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있어요. 의약품 업종이 0.9%대 상승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역시 경기 방어주들이죠.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이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57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67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금요일 날 많이 이어졌었고요. 개인이 오늘 29억을 같이 붙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내일부터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세계 최대 가전 쇼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대감에 코스닥 IT 부품주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강세였던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강세 모습을 띠면서 상당히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연초 역시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나을 수 있다, 그 예측이 일단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오늘 각각 어떤 것일런지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이번 주에 또 하나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실적 시즌 아닙니까? 어닝 시즌. 내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도 알코아를 중심으로 실적 어닝 시즌에 양시장이 결국 미국과 한국이 같이 동시에 돌입을 하는데요. 어닝 시즌 부담감은 사실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안 하고 화요일로 미뤘는데요. 그 이유로는 환율 효과, 즉 4분기 환율 하락이 50원 정도 하락을 했다면은 영업이익이 좀 그만큼 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좀 상쇄되는, 즉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시장에 좀 루머가 돌았는데, 정확한 거 내일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만큼 스마트폰이 좀 많이 팔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 삼성전자 지금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그동안에 바닥에서 올랐던 것들이 뭡니까? 정유,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 조정폭이 크다는 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역시 좀 뉴스를 앞두고 결국 실적을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요, 조정받을 때 이제 주식 좀 사봐야지 하면서 오늘 500억 넘게 사고 있는데, 역시 전차군단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 전차군단만 7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물량 부담스럽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뱅가드 물량도 약간 우려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 베이시스가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코스닥 매매, 즉 코스닥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는 모습이 기관의 속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일단 대형주는요, 좀 한 템포 쉬고 가자, 이렇게 첫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유주들이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랑 그 자동차 업종은 사실 자동차 업종은 좀 밑에서 사신 분 지금 반등하면은 분명히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엔화 약세 기주적으로 나오고 있고 원화 강세 이런 것들 상당히 시장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같은 게 10%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6% 가까이 빠졌는데 그 자율반등이라고 보시면 되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터난다 이런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업종, 화학업종, 철강, 조선업종 오늘 많이 빠져 있는데 저가 매수 상당히 중국 민감주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앞두고 차익 실현들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다지 나쁘지 않고 전망이 올해 이거 이상 바닥을 찍을 수 없다고 전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분석을 제가 앞으로 더 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당분간 1월장은 코스닥 쪽, 기간 매수가 몰리는 코스닥 쪽을 매매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CES 미국
최대 행사 소비자 가전쇼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항상 이게 매년 열리면서 1월달에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대차의 스마트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가 오르는 게 아니라 부품주들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출시되고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어떤 아몰레드 TV가 이렇게 가시화가 되면 그런 관련 부품주들 그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LG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겠다. 20조 원 투자하겠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업 부문별 투자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 부분이 13조 4천억, 화학 부분 3조 5천억, 통신 서비스 3조. 전자 부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작년에 워낙 스마트폰에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쪽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몰레드 TV 이런 생산 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즉 전기전자 업종을 환율 하락이 좀 영업이익은 훼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설비 투자를 가감하게 하겠다는 거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단 LG전자나 LG이노텍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 주가 상승에서는 훨씬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관심 깊게 조정받으시 나중에 좀 사셔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유통업종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최근에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의 주가 상승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요. 신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내 내수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살려야지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지 수출업종을 계속 살린다고 보면 환율에 워낙 민감을 하다 보고요. 수출업종을 살다 보면 워낙 중소기업이 죽게 됐습니다. 즉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통업종이라든지 어떤 내수업종, 의료업종 이런 것들을 살려야지 소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의 성장률이 다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은 왜 소비재를 사야 되는지 이유는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소비재 업종에 물론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의료업종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빠진 유통업종 이런 것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바스켓으로 들어오고 기관 매수세로 몰리고 있다는 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어떤 터닝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2000선 위에서 경기적인 민감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단 소비재 쪽을 좀 주목하면서 매수하시길 일단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시장은 아직 계속 지속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얼마 팔지도 않고 항상 종가 기준으로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펀더멘탈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닝 시즌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조정받는 시기를 좀 이용하면서 즉 코스닥 매매를 하시고요. 코스피 내에서 내수 소비재 쪽 좀 집중을 하시는 그런 압축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5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12자 투자 전략으로는 조정에 대비한 주식 비중의 축소, 프로그램 매수 잔고 부담 제한적 상승 예상, 4분기 어닝 시즌에 기업 실적에 주목하자, 아몰레드 관련주의 추가 상승 기대와 대형주보다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금융과 음식료 업종의 비중 축소를, IT 업종, 은행 업종, 아몰레드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IT와 IT 부품주에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지난 고용과 서비스 지표 호조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소폭 상승 마감을 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출발 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2,002포인트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과 의약품 등의 업종만이 지수 대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신다면 개인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으며 2차선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053 부근에 매물벽의 돌파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쉽지
뚜렷지 않아 좀 보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좀 위로 향하고 있고 이제 세계 주요 통화국에서도 지금 자금을 푼다는 유동성의 소식과 또 이제 중기적 추세 전환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를 좀 보신다면은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 청산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까지 쌓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좀 보신다면 한 1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프로그램 매수 기준으로 사상 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배당을 좀 노렸던 자금이 이제 1월 달에 보통 청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1월 만기일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산 주체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체는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 그 부분인데요. 외국인의 차익 매수 중에 좀 초기 물량은 진입 후 벌써 이제 5개월가량 시간이 경과하여 청산 욕구가 점점 좀 강해지고 있고 또 금융투자 또 역시 상품의 차익 거래로 인해 또 호흡이 좀 짧다 보니까 물량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2,000선을 넘기면서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하지 못한 분들은 옵션 만기 이후가 이제 매수 기회로 좀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 그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난주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이제 자동차주가 오늘 이제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엔화의 약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엔저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수입차에 비해서 발표 예정인 이제 국내 신차 부분이 좀 미약하고 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일본차 지배율이 좀 높은 것을 본다면 국내 자동차주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니 상승 재료를 좀 꼽아본다면 4분기 실적이 좀 나와야지 그때서야 좀 이제 주가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 시각을 바라보시는 건 조금 이르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만 원, 기아차는 이제 5만 5천 원 정도의 회복이 하면 이제 그때서야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으니 서둘러서 덧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에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이제 8조 원 중반에서 이제 최고 9조 원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익 비중이 좀 가장 큰 무선 부분에서 갤럭시 노트 2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제 분기 대비 성장한 실적 발표를 좀 예상이 되지만 올해 좀 되고 있고요. 올해 갤럭시 S4 출시 예정에 있죠. 그에 따라서 또한 또 이제 올해도 다시 한번 이제 실적 부분에서 성장이 좀 예상이 되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상승 출발하여 505포인트 위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지금 이제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금속과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좀 상승 중인데요.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한 가운데 IT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이제 실적 우려감이 있음에 따라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관심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모든 업종이 실적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IT 업종만이 그러한 우려감을 좀 잠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부터 이제 2013년에 이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됨에 따라 이번 주 삼성전자, LG전자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IP 중에서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업종은 이제 반도체인데요. 대기업이 이제 지난해에는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제 반등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이제 눈에 띄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ST시스템, 테라세미코, 비아트론 등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르지 못한 납품과대 업종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따라 이제 오늘은 유니테스트라는 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 SK하이닉스가 이제 안정적인 주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HDD를 대체할 이제 SSD 검사 장비를 좀 개발 완료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출이 올해와 또 1분기에 좀 인식이 되어 기여함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좀 급락하고 바닥권 테스트를 거쳐서 지난주에는 이제 장중 8%에 육박하는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급등과 좀 매물대로 인해서 살짝 조정받는 모습으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종반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 좀 긍정적인 분할 매수 좀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선 이후에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고 3,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800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초 미국에서 들려온 재정절벽 해결 소식에 시장이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형성한 이후 오늘까지 3거래일째 밀리는 모습인데요. 재정절벽 협상 이후 지켜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면서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익 추세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주가 상승은 공매도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는 11일까지 개최될 CES 2013을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와 함께 주요 업체별 전기 제품을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완화된 이후 204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협상 이후 지켜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재정절벽 해결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부자 증세 그리고 상속세율 인상, 장기 실업자의 실업급여 등 실업급여를 1년 연장 지급하는 내용이 재정절벽 협상 합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되면서 시장은 미국 의회의 의지를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재정절벽 소식을 무조건 호재로만 인식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재정절벽에 힘입은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가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미국에서 재정절벽 공식 협상을 시작한 이후 뚜렷한 진행 사항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8.5%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먼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절벽 이슈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상 과정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미국 재정절벽 합의에 정부 예산 자동이 삭감되는 슈캐스트 발동을 2개월 유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국 행정부 2개월 내에 예산 삭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재정 관련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2개월 연장된 것뿐이라는 점에서 계속 협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월 1일까지 미국 부채 상한선 재조정도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부채가 법적 상한선이 16.4조 달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특별 조치로 2천억 달러 여유기금을 마련하였지만 이후 3월 1일까지 부채 상한선이 조정되어야 3월 27일 예정된 부채 상한 조정 안건의 표결이 진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부채 상한선 제정이 실패했을 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2011년 8월과 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미국 채권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한 달 이상 순유출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지속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고요. 변동성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행 과정은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된 미국 부자 증세와 그리고 상속세율 인식이 소비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책 이슈가 해결되면서 경기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증가한 세금 부담이 소비 심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주택 지표와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정책과 더불어 소비 지표까지 살피며 시장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아직까지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에 그칠 공산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조정기를 이용해서 적당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면서 기업의 주가와 함께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급등한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재정절벽 합의 후 코스피 지수가 단박에 203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받쳐주지 않는 주가 급등은 공매도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면서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익 추세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고 섣부른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 급등을 야기시켜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종 및 종목별 이익 차별화가 여전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주만 오르는 상황에서 차별화의 대상은 크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외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혜택을 볼 수 없는 종목군의 주가 상승은 곧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익에 비해 주가 상승폭과 공매도 사이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 점차 괴리를 축소하고 있고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200 종목 중 일주일 사이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전체의 54.5%에 해당하는 109개였습니다. 이처럼 주가 급등 시기에 공매도 역시 같이 늘어났고 역발상 전력을 이용한 알파 전력도 성행하고 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 종목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으로는 현대상선, 현대미포조선, KG이니시스, 한국전력, NC소프트, 그리고 ELK, 롯데쇼핑, 한세실업 등 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 주가가 불과 2달 전까지 주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던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끼어 있는 상황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 주도주에 끼어 있던 컴투스 같은 종목도 끼어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조정이 나왔다 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3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주요 전시 제품들 소개해 주시죠. 네, 1월 8일에서 1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CES 효과로 휴대폰, 가전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2013 CES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번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와 주요 업체별 전시 제품들을 미리 점검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TV 부문 관전 포인트입니다. UHD TV가 예상보다 빨리 보급화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CES를 통해서 LED TV, 그리고 3D TV, 태블릿 PC, 스마트 TV, 그리고 OLED TV 등 당대의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발표되면서 그 해를 이끌어갈 기술적 화두를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3 CES에서는 혁신적인 신제품 발표보다는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UHD TV가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것으로 보이고요. UHD TV를 3D TV에 이은 새로운 프리미엄 트렌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UHD TV 수요는 약 15만 대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500만 대로 급성장한 전망입니다. UHD TV가 예상보다 빠르게 보급화되기 위해서는 40에서 50인치 모델로의 라인업이 확대되고 그리고 UHD 콘텐츠 확대 그리고 영상 압축과 그리고 전송 기술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CES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84인치 UHD TV에 이어 65인치와 55인치 모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베젤리스 TV의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85인치와 110인치 UHD TV를 공개할 예정이고 베젤리스 디자인을 이용한 타임리스 갤러리라는 제품을 소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부분 관전 포인트로는 갤럭시 노트의 열풍을 따를 만한 태블릿 신제품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모바일 부분도 TV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그리고 고화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베젤을 1mm 이하로 줄인 4인치대 스마트폰과 5.5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신규로 공개할 전망입니다. 또한 324픽셀 해상도를 갖춘 7인치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공개할지도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5.5인치 플렉서블 OLED 패널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삼성전자의 플렉서블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혜 종목은 LG전자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HD TV가 보급화되는 국면에서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액트,
실리콘웍스, 루멘스 같은 종목이 관심상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중국 쪽 분위기 알아봐야죠. 자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쪽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9% 하락한 2272.7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지수의 상승세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 또한 상승폭, 하락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택시장의 개선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서비스 PMI 지수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양의 이전에 소득 분배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듯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에 강한 눌림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23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강력한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커다란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 동안 낙폭 과대와 IT에 집중하던 시장, 실적 시즌 오픈을 앞두고서 다시금 실적주 중에 유난히 차익 실현이 강했던 종목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대표주로는 한미약품과 SK 브로드밴드, 그동안 차익 실현을 겪고서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오늘 눈에 띄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IT와 낙폭 과대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장 일단 삼성전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LED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금호석유, 호남석유, 그동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 모두 다 3에서 2% 이상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좀 차익 실현을 겪었던 실적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임박한 만큼 이제는 포트의 재정비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월요일 관계로 지난주 코스피 종목들 한번 수익률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상위 5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21.5% 올랐던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14.8%, 대한유화 12.8%, 한국타이어월드 11%, 동양기전 7.6%를 보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현대엘리베이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한솔테크닉스 역시나 무선 충전기 기대감으로 올랐고, 대한유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등이 나왔었고요. 한국타이어월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마이너스 종목군들에는 RNL바이오가 미국의 위헌 판정과 줄기세포 밀반충 혐의까지 3가지 약재를 겪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SL, 세 번째 한일리와 세 번째 모토닉, 현대모비스까지 2, 3, 4, 5위가 모두 다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업황 저조와 엔화 약세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에 악재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업종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초입에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꼭 그 전주의 수익률을 체크를 하시고요. 내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인가를 먼저 살피시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실적 시즌이 오픈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포트 조정이 좀 불가피하게 꼭 해주셔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료주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전에, 대선 후에는 음식료주들 단가 인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주들 차익 실현을 겪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오히려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대선 후에 단가를 올리기도 했고요. 환율 역시나 지속적으로 호재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내수 업종으로서 환율 하락이 굉장히 좀 반가운 업종 중에 한 가지인데요. 곡물 원재료를 수입할 때 대부분 달러를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1년에 3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갖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음식료주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상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료주 중에 올해 작년 한 해 가장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음식료주 중에서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으로서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엔 3,994억 원,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식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관련 매출 성장 및 마케팅 비용 효율화했다는 것이고요. 소재 식품은 저가 원재료 투입으로 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작업에 의한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작년 한 해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아직도 약간 저평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중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일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9,000원, 목표가는 33,800원,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식료주 가운데 대상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거래소가 2,000포인트 선을 내준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9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오전장이니까 1월 들어서 그동안 잘 달렸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채 오전장 잘 대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상승세 유지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네요.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월요일 순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